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기알기쌤의 관공작용 원인과 대책 완벽 분석인데요. 이걸 통해서 댐이나 제방 같은 흙 구조물의 조용한 암살자라고 불리는 관공작용, 즉 파이핑 현상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파이핑 현상에 대해 이야기 나눌 텐데요. 상당히 중요한 주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 목표는 이 파이핑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왜 위험하다고 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파이핑, 이게 정확히 뭘까요? 자료를 보니까 아주 쉽게 설명돼 있더라고요. 물이 흙댐 같은 구조물 안으로 스며들면서 그냥 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흙 알갱이들을 데리고 같이 도망가는 현상이라고요. 맞아요. 그 비유가 이해하기 쉽죠. 물이 마치 파이프처럼 흙 속에 길을 내는 거예요. 터널처럼요. 아, 터널이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작은 물길이 한번 생기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물이 계속 흐르면서 점점 더 커지고 길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댐 전체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 정말 예고 없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와, 무섭네요. 그렇죠. 초기에는 사실 징후를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결과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조용한 암살자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죠. 정말 조용하지만 무서운 존재군요. 그럼 이런 파이핑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 분석 부분을 보니까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있었어요. 가 커서 물의 압력 자체가 셀 때, 이럴 때 위험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자료에서는 이걸 물이 달리는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에 비유했던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물의 힘과 길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분석에서 중요하게 지적하는 게 있는데요. 댐 본체나 아니면 그 아래 기초 지반에 눈에 잘 안 보이는 약한 부분이 숨어 있을 경우예요. 약한 부분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물이 유난히 잘 통하는 모래층이나 자갈층 같은 게 끼어 있다거나 그럼 거기가 마치 비밀 통로처럼 파이핑이 시작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숨겨진 통로 같은 거군요. 그렇죠. 또 중요한 게 시공할 때 흙을 충분히 아주 꼼꼼하게 다지지 않아서 마치 모래성을 좀 엉성하게 쌓은 것처럼요. 내부 구조가 좀 느슨하고 틈이 많으면 거기도 물길이 생기기 쉬운 거죠.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속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그 숨겨진 약점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요인들을 미리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의지하는 이런 중요한 시설들이 생각보다 훨씬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좀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휴, 다행히 이 자료가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방지 대책들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 조용한 암살자를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대책이 중요하죠. 첫 번째 핵심 방안으로 차수벽 설치를 들고 있어요. 댐 상류 쪽이나 아니면 중심부에 물이 통과하기 아주 어려운 벽을 땅속 깊이 설치하는 거죠. 물이 스며드는 경로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는 방식입니다. 네, 일종의 방수벽 같은 거죠. 맞아요. 특히 이 차수벽 성능 목표로 투수 개수 10의 마이너스 7세 제곱 센티미터 이하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거의 물이 못 지나가는 수준으로 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대책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혹시 스며든 물이 있다면 안전하게 밖으로 빼내주는 배수시설이고요. 아, 빼내는 거?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파이핑 방지의 거의 뭐랄까 핵심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필터층입니다. 필터층이요? 네. 그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필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물은 잘 통과시키면서도 파이핑의 원인이 되는 그 미세한 흙입자들은 확실하게 딱 붙잡아두는 역할을 해요. 자료에 나온 표현이 재밌던데 흙은 잡고 물만 보내라. 딱 이겁니다. 와, 흙은 잡고 물만 보낸다. 확실히 이해되네요. 그러니까 일단 막고 차수벽, 혹시 들어온 건 빼내고 배수, 빠져나갈 때 흙은 못 나가게 걸러주고 필터, 이런 다층 방어 시스템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런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물론 제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건 시공할 때부터 흙을 아주 단단하게 잘 다져서 댐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겠죠.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요. 그리고 운영 중에는
누수량이 변한다거나 갑자기 흙탕물이 나온다거나 하는 초기 징후를 놓치지 않고 빨리 발견해서 대응하는 거. 이런 지속적인 관리도 필수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대책들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이게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우리 사회에 안전하고 직결된 이런 기반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교하고 또 체계적인 공학적 원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꾸준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탐구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이핑. 이건 댐 같은 흙 구조물에는 분명히 아주 위협적인 현상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요.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 설계부터 시공, 유지 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대책을 잘 적용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방이 가능한 재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국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세심함, 그리고 철저함,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탱하는 핵심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네,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분들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 좋네요. 어떤 질문인가요? 이 자료는 현재 잘 확립된 그런 공학적인 대책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극한의 폭우라던가 아니면 급격한 수위 변동 같은 것들이 더 잦아진다면 어떨까요? 아,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그렇죠. 과연 지금의 댐 설계 기준이나 이런 파이핑 방지 대책들이 미래의 그런 불확실성 앞에서도 계속해서 충분히 안전할 거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우리의 대비책 역시 끊임없이 진화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점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기후변화 시대의 안전 문제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 탐구에서 또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